안녕하세요. 상수약국 9회 부산국제영화제 특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치사한 약사 치약입니다. 예, 저는 진지한 약사 진사입니다. 네, 독한 약사 독사입니다. 예, 저희가 방송상으로는 꾸준히 2주 동안 여러분들을 찾아뵀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9월 맞죠? 9월 한 달 동안 네. 좀 휴가를 보내고 오랜만에 저희가 네.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반가워요, 약사님들. 오랜만에 뵙고요. 상수약국 휴가, 한 달 휴가 어떻게 보내셨어요, 진사님? 아유, 진사는 미국 물 좀 먹고 왔어요. 지금 아주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주 네. 피곤합니다. 아우, 미세물. 미국 네. 물 좀 먹고. 한국말 오랜만에. 한국말 오랜만에. 오늘 방송 좀 되시겠어요? 혀가 좀 꼬이네요. 네. 버터를 많이 먹고 와가지고. 네. 근데 살은 빠지셨어요. 더 휴가 동안 예뻐지신 것 정말 같아요. 휴가 동안 열심히 놀고 먹고 쉬다 오니 호강했습니다. 네, 바람직합니다. 네. 저는 아리수도 먹고 있었습니다. 아리수. 서울시 아리수. 한강으로 만들어진 아리수. 네, 부산 사나이 아리수 마시고, 네. 독사님은요? 저도 그냥 상수약국 쉬면서 좀 한가해질 줄 알았는데 또 밀린 거 노느라고 저도 바빴어요. 네. 네. 여기 저도 합정 약간 상수동 가까이 이사를 또 와가지고 네. 새로운 친구들하고 만나서 또 노느라 저희 이제 세 약사 다 상수 인근에 거주하는 진짜 상수약국이 정말 됐네요. 진정한 네. 약사들. 제가 주소시는 상수동 인근에 거주하진 않지만 맨날 이 근처에서 그냥 술 먹고 뻗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맨날 주무시는 곳이 주소로 하면 상수동 맞아요. 네. 주 거주 시간 비율로 따지면 자는 네. 곳, 주로 자는 곳.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특집으로 하는데요. 네.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이제 개막이 됩니다. 그렇죠. 약자로 하면 비프, 비프? BIFF. 네, 비프. 네. 예전에는 이게 원래 예전에는 이게 피프였어요. 네, 네, 맞아요. 푸산이었거든요. 네, 부산 인터내셔널 그 미제물 좀 먹은 네. 이제 진사님께서 푸산입니다, 푸산.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1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생겼고요. 네. 1회가 이제 1996년도에 이제 열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이번 국제영화제 때는 저희 그 두 분의 약사님, 진사님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독사님께서 내려가서 가지고 부산까지 친히 네. 내려가서 가지고 좀 놀고 오신다고 하셔서 네. 겸사겸사 이제 며칠 후에 일어나는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소개도 하고 이게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 네. 네, 저희 두 약사들과 즐기시면 됩니다. 네. 수컷 팬들 연락 주세요. 네. 우리가 이게 아마 수요일 날 아마 이게 방송이 될 건데 그게 아마 12월 2일일 겁니다. 네. 바로 그 다음 날. 방송되는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걸 즐기시고 난 다음에 바로 들으시면 바로 따끈따끈하게 네. 부산국제영화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약사분들 연예인 다 됐어요. 방송감이 점점 느는데요. 네. 참 그러고 보니까 에피소드 중에 그게 있네요. 얼마 전에 이제 아시죠? 무슨 얘기 하시는 거죠? 네, 독사가 네. 여기 상수동으로 이사 오고 나서 이제 친구들을 몇 명 초대를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치양님도 계셨는데 치양님이 이제 방에서 뭘 다른 걸 하고 계시고 이 마루에서 이제 제 친구들이랑 제가 그때 그 그림 맞추기를 좀 하고 있었죠. 네, 동양화 맞추기를 하고 계셨는데 친구들이 이제 저랑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둘 다 이러더니 치양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서 듣던 목소리가 이 목소리는 이렇게 돼서 두 명이나 와가지고 똑같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두 분 다 여자분. 안타깝게도 수컷분이었어요. 저희 항상 이렇게 같은 종류의 같은 종류의 팬들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애인이 없어도 바쁘기 때문에 애인이 생기면 또 안 되죠. 치양님은 수컷 팬이 많고 우리는 독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네. 제 목소리에 대한 좀 특허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
워낙 발음이나 점점 이제 네, 연예인병에 특이하셨어. 점점 네. 연예인병에 점점 네, 걸리고 그날 아주 있어요. 흐뭇해하셨어요. 동양화를 마치시다가 돈을 네. 그냥 싹쓸이를 하시고 그냥. 그래가지고 네. 이제 부흥영화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삼천포로 빠지시는 연예인병, 죄송합니다. 네, 연예인병 아니 걸린 제가 그 치아님인데. 나름 그날 제가 그 사람들 주머니 좀 제가 다 털었습니다. 싹싹 하셨어요. 네. 잘하시더라고요. 아유 그 다음에 어깨가 아파가지고 워낙 관절력. 예 사담은 여기까지를 하고 일단 네.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 네. 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먼저 이제 부산 국제 영화제 두 분께서 가시니까 네. 가셔서 좀 어떻게 노실 건가, 뭘 하면서 즐기실 건가 한번 좀 음. 이야기를 해주시죠. 또 이번 내려가시기 전에 먼저 이제 예매도 하셨을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숙소 관계라던가 또 가서 뭘 먹고 올까, 처묵처묵 먹어야 되잖아요. 아, 그쵸. 부산은 먹으러 가는 거죠. 아, 네. 부산 먹으러 갑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남자 조금 꼬시러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를 이거 예전에 그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때는 이제 그 까대기 친다고 했어요. 아, 연인 꼬시러 가는 거 그러니까 까대기 친다고요? 헌팅을 아, 이제 헌팅을 부산 말로. 되게 헌팅을 이제 재밌다. 예전에 이제 까대기 친다. 짝짝 붙네요. 까대기 친다. 안 그래도 해운대 몇 번 갔는데 거기에 그렇게 밤새도록 남녀가 맥주와 치킨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해수욕을 하러 갔더니 모래사장에서 치킨뼈가 그렇게 제가 가져왔습니다.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네. 해운대에서 까대기를 치면은 서울에서 만납니다. 아, 서울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서울 사람이기 예, 때문에. 광안리에서 까대기를 치면은 부산 사람을 만납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쪽에 원나잇 라면만 즐기시려면 광안리를 추천합니다. 다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네. 두 번 다시 서울에서 마주치지 않기 위해. 예. 아무튼,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예매를 못했어요. 아, 부산 이걸 국제영화제가 예매를 시작하는 26일 오전 9시에 예매를 시작했는데, 네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예매 시작할 때 PC방에 미리 가 있어가지고, 아. 영화 스케줄 다 짜놓고, 코드 번호 다 적어놓고서, 그 8시 57분에 딱 로그인해가지고, 네. 9시 딱 되자마자 추룩 영화를 예매했는데 이번엔 제가 그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 안에 있었어요. 할리데이 보내시느라고. 할리데이 보내라고 네. 비행기 안에서 있어가지고 예매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저는 현장 예매를 해야 되는데 근데 작년에 좀 영화를 한 10개 가까이 봤던 것 같아요. 하루에 네. 3개씩. 근데 그렇게 보고 나니까 사실 기억에 남는 거는 몇 개 없어서 요번에는 그냥 영화를 하루에 한 1개 정도만 보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부산 가서 즐기려고 합니다. 네. 네. 저도 예매를 그저께 27일에 한 것 같아요. 27일에 했는데 이미 이제 유명한 것들은 많이 나갔더라고요. 네. 기대작 이런 것들 나갔는데 저도 이제 약간 진사님하고 비슷하게 여유롭게 보고자 하루에 한 편 정도 예매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더 보고 싶으면 가서 현장에서 이제 구할 수 있으면 보고 아니면 말려고 이제 3매 정도 예매를 했는데 약간 좀 너무 이렇게 힘들게 보면 좀 이렇게 부산의 그런 느낌도 좀 못 느낄 것 같고 맞아요. 너무 공부하는 느낌 나잖아요. 맞아요. 네. 약간 널널하게 잡았죠. 휴가 저도. 간 기분으로. 네, 네. 그래서 저는 남는 시간에는 그 부산 국제시장인가요? 그쪽에 가가지고 네. 빈티지 쇼핑 좀 하고 부산이 보니까 서울보다 퀄리티 좋고 싸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빈티지 옷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거기가 네. 이제 국제시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음. 깡통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예, 거기가 예전에 이제 그 6.25 때 네.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와가지고 형성된 지역인데 그 전에 물론 거기에서 이제 일본 외관도 있었고 그런 곳이죠. 흔히 그 동네가 이제 남포동이라고 하는데 속설에 의하면은 남포동이라는 이유가 그 램프 있잖아요. 네. 램프를 한글로 예전에 발음하면 남포불이라고 아,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가로등이 제일 먼저 생겼대서 남포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치양님은 유효전쟁 때 이미 나이가 많이 졌기 때문에 우린 태어나지 않았죠. 제가 네. 그때 다 제가 알고 계세요. 부업으로 제가 그 뒤에 가로등 그걸 제가 설치 알바를 했던 것 같아요. 130살쯤 되셨을 그때 때. 네, 부산에서 이미 자리 잡고 네. 살고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예. 네, 네. 그래서 부산 가면은 이제 저는 부산이 그게 좋더라고요. 옛날 것과 최신식이 다 있고 시장이나 쇼핑만 봐도 국제시장이나 깡통시장 같이 정말 오래되고 정말 정감 있고 그런 큰 시장도 있으면서도 이렇게 센텀시티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인가요? 전 예, 세계에서 가장 큰 그렇다고 백화점인가요? 아시아라고 알고 예. 있어요. 근데 그런 최신식의 그런 것도 공존하고 최신식의 쇼핑도 공존하고 그래서
굉장히 맛있는 하이엔드 그런 식당도 있고 또 길거리에서 파는 정말 마음 놓고 맛있게 먹을 수 노점이죠, 있는 노점. 노점도 포장마차나 노점이나 뭐 팥죽 이런 것도 많아서 그걸 둘 다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기대돼요. 아, 저는 뭐 이렇게 쇼핑은, 독사는 그렇게 쇼핑 같은 건 즐기진 않고요. 저는 주로 이제 까대기 하러 가긴 아무래도, 해안가에 있는 네. 바, 뭐 이런 것들 좀 위주로 이제 돌아다녔었거든요. 치맥 사가지고 해안가 아, 가지고 까대기는 있어요. 바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냥 바닷가에서 이제 몇 번 돗자리 못 가봐서? 예, 네. 그 있어요. 그 돗자리를 펴놓고 있으면은 아, 이제 그렇구나. 옵니다. 아, 몇 옵니까? 분이서 오셨어요. 아, 그렇구나. 같이 놀래요. 이렇게 암컷 몇 명이 가 있으면 수컷들이 오나요? 그렇죠. 이번에 가서 한번 잘해봅시다, 네. 진사님. 저희 모두 이제 솔로로 가서 커플기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이 영화 보러 간 거 맞아요? 아 오늘은 참고로 부산 영화제 특집입니다. 네. 부산 남자 특집 아니고. 그러니까 참 티켓팅은 이제 두 분 다 네. 이제 인터넷으로 네, 하신 거죠. 예매했습니다. 네. 다음을 통해서 하면 되더라고요. 다음 로그인해서. 아, 제 친구 네이버가 부국이랑 별로 친하지 않는 모양이군요. 그러게요. 작년에도 다음에서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제 저처럼 올해 이제 인터넷에서 예매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화를 볼 수 있을까? 네. 그 얘기 조금 해드릴까요? 네, 사실 예. 주세요. 저도 지금 이제 부산 내려가서 표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좀 걱정이 많은데요. 일단은 인터넷에서 미리 예매를 못하신 분들은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먼저 부산 가시기 전에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를 가시면 거기 커뮤니티라는 그 카테고리에 티켓 교환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을 지금부터 부산국제영화제 내내 주시하세요. 그러면 이제 취소되는 표나 교환하고 싶은 표나 그런 내용이 거기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거기를 주시하시면 지금도 이미 표가 많이 풀렸어요. 아. 예매를 한 사람들이 이제 교환하고 싶거나 예. 자기가 2장 취소하고 예매했다가 싶다거나. 애인이랑 헤어져서 그렇죠. 안 가는 뭐 이런 뭐 그런 아주 경우도 바람직하네요. 네. 근데 마침 상대방이 수컷이야. 아, 그러면 옆자리에 또 딱 앉는 그러면 됩니다. 그런 표 노려야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런 정보가 있고요. 현장에 가시는 분들은 또 현장에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티켓이 있긴 한데,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새벽부터 담요하고 돗자리하고 텐트를 갖고 가서 티켓 파는 곳 앞에서 이제 자리를 깔고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이 요즘 있어요. 추운데 입 네.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네. 열기가 대단하네요.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장에서 또 티켓 교환하는 데가 또 있어요. 거의 막 칠판에다가 적어놓기도 하고, 네. 왜냐면 이게 취소가 하루 전날까지인가? 그러니까 취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지나면 이제 취소 못하신 분들이 여기 티켓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노리시면은 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계속 주시하시면 원하는 네, 영화가 네. 있으시면.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올해는 못하지만 혹시라도 내년에 네. 또 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영화제에서 통역을 지원하시면 영화표를 구하지 않아도 그 영화를 보실 수가 있고 또 영화가 끝난 다음에 그 배우나 감독들이 나온 자리에서 주로 영어 통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 제가 일종의 보기에. 자원봉사네요. 아마 월급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원봉사인지 아닌지는. 음. 예, 근데 그 Q&A를 진행하면서 직접 배우 감독과도 바로 옆에서 통역을 할 수 있고. 필요한데요. 네, 예. 영어를 해야 된다는 함정이 있네요. 아마 다양한 언어를 뽑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말은 할 줄 아는데. 부산말. 예. 부산말 통역 필요하신 분 열어주세요. 네. 네, 그 정도입니다. 네, 네. 제가 그 1회 때 영화 예매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아직 그 인터넷이 없었고 인터넷 있긴 있었어요. 근데 몇 접속이 살이었어요? 그게 이제 1996년도였으니까요. 네. 그때 1회 때 그때 이제 그 PC 통신 하이텔 천리안 네. 나우누리 이런 것들이 한 이제 250살 되셨을 때. 뭐 많았을 때고 이제 인터넷 예매 이런 개념이 없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부산은행에서 티켓팅을 했어요. 네. 은행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책자가 부산은행에 가면은 이제 무슨 영화가 한다 그런 것들이 좀 소책자가 그 비치가 돼 있었는데 그거를 미리 좀 받아놨다가 티켓팅하는 그날 이제 미리 체크를 한 거를 가서 이제 영화를 부산은행에서 표를 발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은행원들한테 이 영화 티켓 예, 주세요 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그때는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라는 것 자체가 부산 시민 전체가 다 그냥 물심양면으로 다 달라붙어가지고 부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자원봉사자 부산국제영화제 조끼 입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 은행이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분포돼 있으니까 그런 식의 창구를 이용하는. 예, 부산 그리고 은행. 은행이 그 온라인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내부에서 예. 처리할 수 있는 예. 그런 전산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살면은 부산은행에서
부산에 있었나요? 서울 사는 사람들 어떻게 부산은행이 지점이 아마 있기는 있었을 건데 아마 그것들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 아마 부탁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때 표가 3,000원 했거든요. 지금은 3,000원. 6,000원으로 2배네요. 네, 6,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요즘에 큰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보다는 싼 것 같아요. 그쵸, 요즘 다 6,000원이면. 거의 10,000원 하니까. 예, 그래도 막 비하면 그때 저렴하죠. 영화관에서 영화 한 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일반 영화 원래 자체가. 영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시세보다는 조금 쌌던 예. 걸로. 네. 부산은행은 지금도 아마 부산영화제 후원은행인가요? 뭐 그래서 지금도 부산은행에서 영화 티켓을 판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 그렇구나. 부산 기업 부산은행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화 티켓이라도 주시나? 아니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부산은행이랑 거래했던 계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자라도 좀 아마 한 몇백 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안 난 게 어디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티켓을 예매하면 되겠군요. 네. 그럼 네. 숙소는 어떻게 잡아야 되죠? 숙소 같은 경우는 그 부산 영화제에 가는 관람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숙소가 있어요. 이것도 홈페이지에 보니까 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유스호스텔 같은 건데 4명, 뭐 6명, 예. 8명까지 이렇게 나눠서 아주 싼 가격에 근데 그 숙소도 굉장히 빨리 매진이 된다고 아, 그래요? 들었습니다. 이게 예. 뭐 몇 인씩 이런 게 뭐 만몇 하룻밤에 1박에 뭐 한 2만 원, 3만 원 정도의 숙박비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여러 명이 나눠 쓰는 데는 예. 한 10,000원 이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몇천 원이면 하룻밤 살 수 있는. 근데 아마 저는 거기는 가보지 못했지만 부산 영화제 보러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네. 가면 사람들이랑 정보 교환도 하고 어떤 영화가 좋은지 얘기도 듣고 그런 재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구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저는 주로 이제 친구집이나 부모님 댁을 이용합니다. 근데 뭐 그냥 일반 이제 모텔 같은 숙박업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해운대나 이쪽은 조금 부산 네.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비싼 편이에요. 오히려 예, 시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주택가 이런 데가 아마 조금 더 싸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영화제가 해운대하고 센텀시티 역에서 하기 때문에 네. 아침부터 이제 그 표사로 일찍 가려면은 해운대나 이쪽에서 있는 게 좀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시내에서 가긴 그렇죠. 좀 멀어서. 뭐 밤에 이제 까대기 하기도. 그쵸. 늦게까지 해도 들어갈 수 있는. 네. 아, 두 분 다 많이 다녀보셨나봐요. 저는 사실 부국제는 처음이라 부산은 한 2번 정도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부국제는 처음 가서 저는 이번에 뭐 진사님 가시는데 쫓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까대기 한 장소는 잘 모르는데 이번에 한번 네, 찾아보겠습니다. 돗자리 들고 물색을 좀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이제 가시면은 네. 어떤 영화 보고 싶으신가요? 아, 네. 저도 예매를 3편 했어요. 하루에 1개씩. 근데 음. 이제 주로 이제 보고 싶었던 영화도 있었는데 그런 거보다는 좀 만나기 힘든 이런 감독과의 GV가 있다던가 감독이랑 이제 와서 막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GV 타임이 GV? 있다던가. 무슨 그 CGV랑 네. 비슷한 건가요? GV가 게스트 비지트라는 뜻으로 이제 뭐 초대 인사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인사만 하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와서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영화제 같은 경우는 먼 데서 오시는 게스트가 그쵸. 많기 때문에 네. 인사도 하고 관객들과 많은 대화를 네. 나누고 가시는. 그래서 저 시간도 맞고 이제 좀 표가 남아 있었고 GV가 있는 그 영화로만 3개를 예매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못이라는 영화 처음에 이제 못이라는 영화 예매했는데 이게 서호빈이라는 한국 그 감독이 이제 찍은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예매했었고. 못이 그 망치 못할 때 그 못인가요? 네, 상처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 가슴에 연못할 대못을 때. 받는다 할 때. 네, 그런. 정확하게는 이게 정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5줄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못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서 봐야겠죠. 그래서 소빈 이제 감독의 사진이 지금 나와 있는데 훈남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빈자 들어간 이름이 좀 현빈, 원빈 이렇게 소빈. 네. 전혜빈? 전혜빈. 네, 그래서 이제 좀 만나보고 싶은 그런 좀 마음이 있어서 못이라는 영화를 예매했고 그 다음에 푸주간 이야기라는 영화를 또 예매를 했는데 이거는 하나부사이야라는 일본 이제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이제 뒤에 이제 사진 보면은 막 그 도축된 소가 매달려 있는 뭐 이런 영화 이제 스티커시 있는데 이것도 GV로 예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외라는 이야기를 또
소외라는 영화를 또 예매를 했는데 이거는 말코 라자로프 불가리아 영화인데 이제 그 장에 좋다는 그 음료가 그렇죠. 나오는 그. 네, 이분이 장수하신 것 같아요. 장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예매를 해서 3편을 일단 예매를 했고 또 이제 제가 보고 싶었던 영화인데 표가 다 매진이 돼서 전부 다 시간대가 맞는 게 없어서 예매를 못했는데 이제 가서 줄을 좀 서보고 싶은 영화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인도네시아 감독.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하지 않는 것들. 네. 첫사랑이죠, 제목이 그거는. 제목이 되게 끌리네요. 네, 인도네시아 감독, 몰리 수리아라는 인도네시아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 10년 정도 거주한 그 네. 기억이 있어서. 저희 개업식 때 얘기했었죠. 네, 그런 역사가 있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좀 관심이 좀 원래도 있고요. 지금 또 CGV에서 그 인도네시아 그 관련된 지금 인도네시아랑 대한민국이 수교 맺은 지 4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2013 인도네시아 영화제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그 옛날에 그 가구로 유명한 나라죠. 그렇죠. 뭐 보르네오도 인도네시아의 섬 이름이거든요. 나무가 이제 굉장히 많고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예요. 바퀴벌레도 막 손바닥만 하고 막 모든 게 이제 풍부하고 크고 막 이런. 많이 먹고 자라가지고 그러고 네. 보니까 그거를- 얼마 전에 그 기사에서 인도네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통화 스와프를 맺었다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삼천포이긴 한데요. 예.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를 통해서 또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영화를 이제 줄을 서서라도 한번 보고 싶은 영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3편은 예매하고 한 편은 이제 위시리스트에 담아놓은 줄 서야 되는 그런 그럼 영화. 자막 없이 골랐습니다. 들을 수가 있으신가요? 지금 건너온 지 좀 돼가지고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되시면은 또 네. 마침 그 감독님 만약에 와 계시면 아. 현장 스텝 계시면은 그쪽이랑 좀 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GV 할 때 좀 이제 아는 척을 좀 하고. 예. 네. 인도네시아 언어로 인도네시아 무슨 언어 쓰나요? 인도네시아. 말레이 인도어라고 말레이 인도어. 예, 인도네시아에서만 쓰는 말이긴 한데요. 그 말이 이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좀 쓰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좀 쓰고 이런 언어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네, 좀 시켜볼까봐 지금 무섭네요. 네, 좀 시켜볼까봐. 마이너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마이너. 네, 말레이 마이너. 인도. 마이너. 말리노. 네, 바하사 인도네시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그거는 제가 좀 질문을 하나 써가야겠네요. 공부를 해서.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4편이 저한테는 이제 가장 보고 싶은 영화였어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진사님은 어떤 게? 저도 지금 아직 예매 하나도 못했는데 저는 한국 영화 중에서 몇 개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하나는 다큐멘터리 경쟁에 나온 영화인데 경계에서 꿈꾸는 집이라고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감독이 만든 다큐인데 이게 그 여기서 얘기하는 경계가 그 DMZ 분단 경계 그 경계를 얘기하고 네. 그리고 이제 철원에서 이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철원에서 사는 그 실향민들의 이야기래요. 김양 감독님 본인도 이제 아버지가 실향민이신데 부산에 사시는 분이고 김양 감독님은 왜 프랑스에 계신지 모르지만 아무튼 본인도 고국에서 떨어져서 활동하시는 분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뭐 자발적이든 타발적이든 디아스포라로 사시는 이민 가서 사시는 분이라서 아무튼 그 또 이게 경계에서 꿈꾸는 집이라는 거 자체가 이게 집에 관련된 영화라고 그 다큐라고 소개해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실향민이 이제 직접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집이라는 이런 물질적인 그걸 통해서 어떤 경계 그 최근에 있었던 경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계에 대한 이야기. 예. 왠지 제목 들으면 진사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그 최근에 이산가족 상봉이 원래 추석 아, 지나고 예, 그랬죠. 나서 예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북한에서 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 이산가족을 만나기로 돼 있었던 분들이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실향민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런 최근의 현실하고도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다른 2개 영화가 종교와 관련된 영화 2개가 있던데요. 네. 하나는 그 제목이 시선이라는 영화고 이거는 현재 교회 장로님으로 활동하시기도 하고 70년대 되게 유명했던 이장호 한국 감독님이 예, 많이 예. 있었대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봉사활동 갔던 분당 샘물교회 분들 피랍 사건. 예. 네. 네. 그때 이제 수십 명이 납치됐다가 몇 분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무사히 한국으로 오셨는데 그때 그 사건을 바탕으로 영화를 찍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영화인데 프로그래머들이 부산 영화제에 선정한 거 보면 어느 정도 뭐 예술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선정하지 않았을까. 그거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거는 좀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종교 자체에 관련된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목사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인데 예전에 돼지의 왕을 찍었던 연상호 감독님이 사이비라는 애니메이션을 이번에 보여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같이 보면은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사이에 논쟁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던 소재에 대한 영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인공은 이제 사이비 목사가 주인공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종교랑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단지 목사라는 사람을 어떤 다른 큰 주제의 비유를 해가지고 다른 메시지 전하고자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같이 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보고 싶어 하는 영화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역사상 증인 이제 김동호 전 집행위원장님께서 예, 영화 산업에 오래 종사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단편 영화를 하나 찍으셨어요. 네. 그 줄이라는 작품인데 줄이? 무슨 예, 뜻이에요, 줄이가? 이게 부산 사투리로 하면 사실 이게 잔돈이거든요. 잔돈이요? 예. 잔돈.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아줌마 줄이요. 아. 잔돈 주세요. 체인지. 근데 그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여기서는 심사위원이라는 뜻으로 쓰였을 거예요. 영화제의 심사위원들. 저스트랑 비슷한 거기서 발생하는 네, 말인가요? 그래서 영화제 심사위원들, 네.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그 영화제 심사위원들이 영화를 심사하면서 거기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네. 살짝 그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여배우들이라는 영화가 있죠. 네. 좀 그런 식의 좀 재밌는 이야기, 그 사람들끼리 하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이제 좀 에피소드에 좀 나올 것 같아서 네. 또 이 사람들이 또 자기 현장에서 실명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개인적인 그런 관계들, 그 사람과 사람들 간의 미묘한 그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미묘한 뭐 그런 감정? 감정 섞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이제 상영된 영화가 이제 그의 미소라는 이제 이란의 모센 마흐말바프 감독의 말 바쁘. 예, 감독의 이제 영화인데 이 감독님께서 이제 또 김동호 집행위원장님을 워낙 이제 또 존경하고 뭐 인연이 있어가지고 김동호 이제 감독님이라고 해야 되겠네. 김동호 감독님께서 이제 그 영화를 만드는 그거를 이제 다큐로 촬영한 거죠. 그래서 그의 미소를 이제 담은 이제 다큐 영화입니다. 이 두 개가 또 같이 상영된다고 하니까 요것도 하나 또 영화를 즐기는 하나의 방식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 또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전 영화인데 박철수 감독의 30130이라는 이제 영화가 지금 다시 재상영을 하더라고요. 네. 되게 예전에 봤던데 이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할리우드에 수출이 돼가지고 원작이 수출이 돼서 할리우드에서 만들어가지고 재개봉이 아니죠. 할리우드에서 다시 만들어졌다고 해요. 제목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요게 좀 재밌는 작품일 것 같아요. 그리고 30130에 또 이게 원작이 있는데 이게 원작이 시입니다. 시. 시? 예, 시 한 편이에요. 시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시 예. 한 편으로. 예, 시 한 편. 이게 그 장정일 시인의 30130이라는 이제 시가 있어요. 시 한 편을 가지고 한 장짜리 시예요. 그 한 편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 원작을 가지고. 그렇군요. 예. 재밌는 시도네요. 예. 그게 한참 예전이죠. 10년도 더 돼서 거의 한 10년, 15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예요. 290살 때. 흥미롭네. 제목이 301, 302. 예, 3015, 3025. 3015에 사는 여자와 3025에 사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 여자가 둘 나옵니까? 예. 전 안 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를 더 보고 싶은 걸 꼽자면 이제 개막작 중에 네. 바라라는 작품입니다. 네네. 봐라. 예. 이번에
부탄의 티엔체노르프 감독님께서 뭐 이제 하신 분 같은데 이분이 또 뭐 그 부탄에서 현직 그 승려신가 봐요. 네, 맞아요. 예. 네. 바라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인도에 있는 어떤 정통 춤이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어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그 뭐죠 이제 불교에서 하는 춤, 그 있죠 승무. 음. 이런 식의 그런 좀 그런 춤의 종류인 것 같아요. 바라티나티엠의 예. 줄임말일 예, 거예요. 예, 맞습니다. 바라티나티엠인가? 예. 그래서 그런 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뭔가 이제 구도자의 길,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춤 자체가 이제 인도라는 사회가 계급 사회잖아요. 네. 근데 이 춤은 이제 뭐 평등을 지향한다고 해요. 계급이 없는. 그리고 거기에서 대한 이제 뭐 계급이 다른 상태에서 사랑하는 관계가 나오고 그거를 춤으로써 승화시키는 영상미가 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담아냈을지. 예, 제가 이게 듣기로는 그 감독님이 예전에 그 베르나르도 베르투치오 이탈리아 감독이 아. 리트부타라는 영화를 만들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많이 주셨던 그래서 서양 감독들하고도 많이 협업을 베르나르도 하셨던 베르톨트 감독, 베르토치라고 하나요? 베르톨트 감독인가요? 네. 예. 그 아무튼 어렵네요. BB입니다. 네. BB. 그 예전에 그 빨간 영화 좀 많이 만드셨던 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운로드 많이 그거하고 받아보셨군요. 마지막 황제 이런 예. 거 만드셨던 분들. 예, 그분에게 많이 조언 그때 리트부타라는 영화 찍을 때 많이 조언 주셨던 그런 감독이래요. 그 감독님 파리에서 라스트 탱고 인 파리. 예, 그 예. 영화로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 최근에 더 드리머도 아마 아, 그거에서 맞죠. 만드셨나요? 네. 그것도 빨간 영화죠. 무삭제. 네. 두 분이 굉장히 빨간 영화에 조예가 깊으시네요. 네. 예, 저도 분발해야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좀 이렇게 아시아적으로 이제 좀 특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유명한 영화도 많고 한국에서 이슈가 되는 영화들도 많지만 저는 약간 부산국제영화제 자체를 즐길 때는 이런 좀 특징들,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아시아 영화들을 많이 초청해서 또 한글 자막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굳이 뭐 설국열차나 뭐 이런 이렇게 이미 유명한 뭐 배우는 배우다 뭐 이렇게 이미 유명하고 다른 극장에서도 볼 수 있는 영화를 보시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특수한 영화들을 좀 찾아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들었는데. 그 아마 아시아에서도 영화 산업은 사실 홍콩, 중국, 일본, 대만, 한국 이런 데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이번에 개막 작품이 중국이나 이런 한국 영화가 되지 않은 게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부탄 감독이 만든 영화가 개막작으로 선정이 되는데 그것만 봐도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시아에서도 이제 주목받지 못했던 각국 나라들의 영화를 많이 발굴하려고 그렇죠. 예,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한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번에 보면 또 이란 영화나 뭐 필리핀 영화나 인도네시아 영화나 카자흐스탄 영화 이런 게 있는데 네. 그 나라 영화들은 사실 우리 그 외국에서 보면은 다 영어 자막이나 그 나라 자막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한국 자막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드문데 이번 기회에 한국 자막으로 그런 영화를 많이 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이런 같아요. 부분이 참 그 부산국제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인 것 같아요. 네. 네, 부산국제영화제가 처음에 이제 생겼을 때부터 서울국제영화제가 아니라 한국국제영화제가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부산 같은 경우를 보면은 부산은 이제 그 예전부터 제2의 도시다 한국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많은 산업도 있긴 있었지만 부산 사람들은 실제로는 이제 서울과 좀 떨어져 있는 문화에 대해서 좀 불모지였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물론 다른 지역, 다른 지방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나은 부분이 있었겠죠. 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에 비하면은 부산이 당시 한 인구 500만의 도시였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서울 천만에 비해서 그렇게 작지 않은 그런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이제 소외감이 컸었어요. 이제 부산 사람들이 이제 영화를 보려고 하면 요즘이야 이제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가지고 영화를 볼 수 있는 방식들이 있지만은 그때는 KTX도 없었고 뭐 이제 서울에 한번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정말 이제 큰맘 먹어야 되는 맞아요. 한 거였는데 5시간, 6시간 걸렸죠. 예, 예.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어떤 예술 영화라던가 이제
예술 영화가 아니더라도 좀 작품성이 있는 영화, 좀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부산에는 좀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기 위해서 정말 그 영화를 보고 싶어하고 예술 이런 문화에 대한 갈망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동숭 아트홀이라던가 요런 데를 직접 가가지고 보고 오고 그랬어요. 그때도 뭐 그때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때 베들린 천사의 시 있는 것들을 뭐 그 보고 오셨던 기억이 나요. 보고 오셨고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 우연히 이제 그 전자제품 대리점 있는 데 있잖아. 거기를 지나가다가 보는데 거기 컴퓨터를 사면 주는 이제 패키지로 해가지고 베들린 천사의 시 CD가 있는 거예요. 영화 네. CD가.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 대리점에 가가지고 이거 나한테 이것만 팔면 안 되냐. 그러니까 CD만.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비매품이니까 그분이 그때 저한테 주셨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이제 뭐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부산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소외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변경이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같이 보자. 있는 것들이 남아있는 정체성이 지금 또 이제 아시아 이제 국제 영화제를 하지만은 여러 가지 동남아에서 그리고 또 이제 유럽권에서도 이제 우리 흔히 볼 수 없는 메이저 영화가 아닌 영화들을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 많이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부산 국제 영화제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지금도 보면은 부산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에 사시는 특히 남쪽 쪽에 사시는 분들은 부산국제영화제 때 이제 어차피 앞으로 뭐 인디 영화나 이런 거 해봤자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개봉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상영 안 해서 못 보니까 부산 영화제 때 가서 다 보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방에서 부산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보다 더 시골에서 그 주위에 있는 지방에서 영화 보러 가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부산국제영화제가 96년도에 생겼는데 그 당시가 이제 그 김영삼 문민정부로 넘어가면서 네. 그때가 이제 지방 사치제를 실시를 했었어요. 네. 그 지방 사치제를 실시를 하면서 지방에 특성화되어 있는 축제라든가 이런 문화를 만들자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2002년에 부산 아시안 게임 개최가 확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부산에서는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서 뭐 부산 국제 영화제 이런 것들을 유치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 안에서 그래서 관과 민과 일반 이제 대중들이 좀 합심을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뭐 행정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모든 것이 너무 서울에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서울 빼고 다른 지역은 다른 나라로 봐도 될 정도로 이거에 네. 대한 격차가 좀 굉장히 큰 편인데 이런 거를 나누고 이런 거를 좀 지역 특성화 시키는 이런 시도 자체는 굉장히 장려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부산국제영화제에 가서 다양한 영화를 각자 골라오셨듯이 예술이든 뭐든 이 생태계가 튼튼하려면 다양성이 항상 보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다양성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균형이 좀 잡힌 이런 생태계의 이런 구성 자체가 그런 어떻게 보면 수명 이런 것들을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뭔가 서울이 더 잘 살고 한쪽이 뭔가 기하급수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더 월등한 수준을 가지는 것보다는 고르고 균등하게 이런 것들이 나눠가는 이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이제 물론 치영님은 부산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전반적인 생태계 문화예술의 생태계에서 봐서도 부산에서 이런 영화제가 18회 동안 계속 열렸고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산에 이제 영화의 전당인가요? 네. 예, 그런 것도 몇 년 전에 생겼고, 생긴. 그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보면서 보니까 네. 아시아 영화 아카데미라는 것들도 이제 부산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감독님이시죠? 그거를 이창동 예, 감독님이 이창동 하시는 감독님께서 네. 그런 이제 그 아카데미의 조장으로 계십니다. 네. 매년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매년 그런 이제 네. 영화에서 가지고 실무진들이 직접 현장에 계신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와서 이제 공부하게끔 어느 정도 한 일주일 한 달 정도를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그 영화의 전당이라는 그 건물이 센텀시티역에서 이제 걸어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데 그게 아마 처음 생긴 게 2011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처음 생겼을 때는 이제 지붕에 LED 조명으로 화려하게 정말 실제로 보면은 거대한 조명이 지붕에 달렸는데 그 불빛이 계속 스포트라이트. 바뀌면서 네. 그 되게 멋있는 풍경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거기가 첫 해에는 아마 비가 새가지고 좀 처음에 예, 많이 네. 언론에 조명을 받고 욕도 먹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 갔을 때 되게 좋았던 게 그 영화 전당 정말 전당인 것 같고 예. 또 이제 개막식이 끝나고 나서도 레드카펫이나 이런 걸 곳곳에 깔아놓으니까 아 정말 뭔가 중요한 행사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제가 되게 좋아했던 장소 중 하나가 오픈 시네마를 보는 그 야외 상영장이 예.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야외 콘서트 홀처럼 큰 화면에 의자들이 이제 쫙 깔려 있고 한데 밤에 언제 거기서 애니메이션이 상영됐을 때 제 근처를 지나간 적이 있는데 불어로 하는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근데 그 오디오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예쁜 불어가 밤에 이렇게 거기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그래서 오픈 시네마에서 기회가 되면은 영화 보시는 것도 그 정말 그 장소 특정적으로 거기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이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영화의 전당이 사실 이렇게 입구가 다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명확하진 않거든요. 쉽진 않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은 맨 꼭대기층에 어떤 막 사진 전시장도 있고 뷔페 식당도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시는 그런 재미도 있을 거예요. 그게 딱 백화점처럼 1층, 2층, 3층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또 그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입구가 여기저기 다르고 원형 통이 있고 되게 어떻게 생겼는지 딱히 정확하게 쉽게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인해 가지고 부산이 좀 영화의 도시로 많이 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산이 영화 또 촬영지 로케이션 장소로도 되게 좀 그렇죠. 매력적인 도시, 현대적인 건물이 있으면서 동시에 예전에 그런 이제 근대의 오래된 건물들이 남아 있고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산이 있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영화 찍기가 좋은 동네거든요. 거기 예전에 한번 무슨 계단이 있는데 근처에 왔었는데 30계단이죠. 예, 거기 예전에 무슨 유명한 한국 영화 촬영한 예. 장소로 영화 제목이 그게 생각 안 그 나는데 이명세 감독의 제목이 생각 안 갑자기 나네요. 생각이 안 나는데 홀리데이 영화가 나오면서 안성기가 예, 그 비 오는 저기서, 장면 네네. 장면만 좀 생각나는데. 거기가 이제 거기가 이제 30계단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가 중앙동입니다. 부산의 중앙동. 제목이 무슨 문장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뉴욕이라면 미국의 뉴욕이라면 네. 부산은 이제 캘리포니아, LA 느낌 네. 약간 그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거기 LA에 할리우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실제로는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네. 부산에 와서 이제 로케이션으로 이제 촬영을 하는 것들은 많지만 뭐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영화가 이제 친구 있죠. 거마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거. 아버지 세 사람 다 보내주라. 네. 부산 사투리가 네, 있죠.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네. 그거는 실제 부산의 이야기를 다뤘고 네. 뭐 또 부산에 뭐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들도 이제 예전에 이게 그 장면들인데 아직도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또 이제 실제 후반부 이제 영화에서 후반부 작업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후반부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직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예. 지원이. 그래서 이제 좀 다시 서울로 가야 되는 게 있고 또 한국 영화는 충무로가 예.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는 뭐 LA 할리우드라면은 우리나라는 충무로잖아요. 예, 이게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또 배우들의 이제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TV 스타, 그 TV 배우랑 영화 배우가 좀 겹쳐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완전하게 좀 분리가 돼 있으면 영화 배우들 자체도 아예 영화 산업이 부산에서 하면은 그쪽에 현지에서 살고 헐리우드에 이제 베버리 힐스 같은 멜버리 예, 힐스. 그런 거리처럼 네. 되고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서울에는 이제 그 지금 남양주 이제 영화 촬영소가 있는데 네. 그런 식의 어떤 영화 촬영소를 부산에서 좀 만들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좀
경기권에 있는 영화들은 이제 그쪽에서 좀 많이 찍고 좀 남쪽에서 찍어지는 영화들은 이제 부산에서 좀 많이 찍어가지고 네. 영화 산업을 후반부 작업까지 이제 다 원톱을 할 수 있는 네. 원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시아 영화 아카데미라든가 부산에 있는 또 이제 영상 영화과 이런 데서 이제 영화 인력들이 배출이 되고 또 이제 영화 자본들 산업들이 들어와 있고 또 이런 배우들이 와 있고 해서 부산에서 영화가 만들어져서 그런 좀 사례들이 만들어지면 또 다른 지역에서 좀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을까. 뭐 광주에 가면 광주 비엔날레인가요? 네, 예, 그게 비엔날레 있죠. 그것도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네, 오래됐죠. 근데 저는 그런 행사나 이런 시스템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슬 같은 영화 보면요. 제주도에서 정말 제주도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예. 다만 그 제주도에 있었던 거는 제주도의 역사가 있었죠. 예. 제주도가 많이 갖고 있는 고유의 역사가 있었고 고유의 신화가 있었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가 있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오미야 감독이 만들어낸 건데 사실 그런 영화는 정말 몇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영화긴 하지만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이야깃거리를 찾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지역의 특색, 그 지역의 역사나 예. 거기 사람들.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려는 노력이 지슬 같은 영화를 만들었듯이 부산이든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강점, 그 지역만의 스토리텔링을 찾아보면은 그런 좋은 예술 작품들이 영화든 아니든 꾸준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국가는 행정적이고 하드웨어적인 서포트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걸 좀 나눠줄 책임도 있는 것 같고 너무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예술가나 이런 작가들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좀 많이 공부를 같이 하고 맞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만의 소리를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성장에 대한민국이 급급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좀 문화예술 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이전 뭐 한 3년, 5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좀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따라 방송이 굉장히 무겁네요. 아, 우리 부산국제영화제. 네, 저희 너무 오늘 까대기 얘기를 시작했다가 네, 갑자기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진지해지시는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 하면은 약사님들. 부산 네. 국제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예전에 봤던 네. 좀 추억들이 있으면 한 번씩 좀 썰을 풀어볼까요? 아 그래요? 저는 네. 연예인 봤던 기억나요. 어떤 연예인 근데 저는 보셨어요? 되게 그 멋있는 남자 연예인은 본 사람 음. 기억이 안 나고 전 작년에 갔다가 작년에 그 윤은혜 씨가 영화를 자기가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 뜨개질 관련된 영화였던 거 기억하는데 아, 그래요? 그걸 갖고 와서 이제 직접 감독으로서 막 발표를 했던 자리에 가서 윤네 언니 가까이서 보니까 피부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생각했던 거 기억나고 그리고 그 유진 씨, SES 유진, 아, 예. 유진. 그런 그 영화인들 그 다음에 남자 연애 그 배우 중에서 안성기 씨. 예. 제가 작년에 남영동 그 일곱 아, 대사인가요? 예. 그 영화 보러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 관객으로 같이 계셨던 그 안성기 씨가 영화를 보려고 같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악수도 했는데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아, 예, 저를 이렇게 웃으면서 저를 보면서 미소를 이렇게 싹 지어주시면서 예, 뵀는데 지금도 설렙니다. 생각하니까. 설레요. 네. 전 그다지 뭐 끌릴 만한 배우는 없었네요. 네. 근데 그 영화제 그런 재미가 네.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정말 축제 그런 분위기 느끼게 해주는 것 중 하나가 그 같이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레드카펫이나 그런 특별한 장소에 있다는 것도 그렇고 영화제에 그런 유명한 연예인들이 정말 같이 옆에서 영화 보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네. 저는 이제 부산에 가보진 않았지만 이번에 가면 좀 이제 뵙고 싶은 분들은 전 연예인은 그다지 관심이 별로 없고요. 감독님을 좀 뵀으면 좋겠어요. 박찬욱 감독님이나 제가 제일 사랑하는 박바. 네. 이번에 오시나요? 모르겠어요. 이번에 특별히 출품한 작품은 없는데 네. 설국열차 관련해서 좀 오셨으면 하고 또 이제 봉준호 감독님도 좀 뵐 수 있으면 저번에 GV 가서 소리를 어찌나 질러댔는지 아마 송강호한테 이제 소리 지르는지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봉준호 감독님 사랑합니다. 네. 저는 좀 감독님들 위주로 네. 뵀으면 좋겠어요. 네. 배우보다는 항상 뭔가 이렇게 감독이 그런 철학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저는 그게 섹시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자, 철학을 가진 감독님들 그렇죠. 우리 독사님에게 이메일 많이 보내주세요.
수컷 감독님. 네. 그래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배우한테 디렉션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감독님들 좀 뵀으면 해요. 네. 치장님은? 저는 일단은 안 내려가고요. 네. 추억 같은 제가 그 1회 때, 네. 1회 때는 이제 그 남포동에서 이제 그 영화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야외 상영이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야외 상영을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뭐 밤에 이제 그 친구들이랑 며칠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수영만 이제 늘 가니까 그때 호주에서 그때 컨테이너에 이제 그 현수막을 갖고 왔다고 하면서 야외 설치를 했었는데 그때 본 영화가 이제 그 아마 박철수 감독님이었던 것 같은데 박봉건 가출 사건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네. 심혜진 씨가 이제 주연이었고요. 그때 단역으로 나왔던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지우힘의 최지우 씨였어요. 여균동 씨도 그때 나왔던 것 같고 그랬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에피소드 영화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그 국제 영화제다 보니까 한국 영화도 이제 영어 자막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때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짜장면을 레드 누들, 짬뽕을 이제 아니, 짜장면은 블랙 누들. 블랙 네. 누들, 짬뽕을 레드 누들이라고 아. 번역을 해놓는 게 재밌었고 그 다음에 또 한 5회, 6회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서울에서 이제 선배가 자기가 아는 이제 그 회사 동료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보러 이제 내려오니까 좀 뭐 마중을 한번 나가가지고 좀 가이드를 해줘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영화사에서 일하는 이제 미모의 이제 작가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설레가지고 이제 같이 맥주를 한잔 했는데 그 맥주 한잔 하시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가시더라고요. 아, 그 이후에는 연락이 없으신. 예, 그랬죠. 그래도 근데 처음 봤는데 또 이제 영화제를 보러 오시고 하고 또 이제 영화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한 몇 시간 정도 이제 좀 재밌게 이제 보냈던 기억이 나요. 재밌네요. 네. 뭐 아무튼 저희 그 독사와 진사가 부산에 있을 테니까요. 부산에 계시는 상수약국 청취자분들은 많이 연락 주시면 저희와 술 한잔 하시도록. 네, 페이스북으로 메시지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겠습니다. 네. 한 부산에 가서 어디를 놀러 가면 좋을까요? 어디가 좋아요? 부산 주민이신 그. 네. 아, 네. 제가 추천드리는 지금은 제가 취향님께서. 서울특별시 주민인데 상수동에, 네. 네, 일단은 이제 부산에서는 일단 먹어야 될 게 회조회. 방사능 회 한 접시? 근데 회는 어딜 가면 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회 먹으러 가는 장소는 이제 광안리 쪽에 가면은 네. 광안리 바닷가에서 조금만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 수변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영동인데 밀락회센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생선들을 살아있는 생선들을 막 팔고 있어요. 가면 거기서 그걸 보고 이제 골라가지고 얘로 모가지를 따주세요 하면은 거기서 이제 회를 쳐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나오면은 길거리에 이제 야외 포장마차들이 쭉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그 자리값, 포장값, 술값만 내고 앉아가지고 이제 회를 먹는데 양도 많고 값도 싸고 또 바깥에 이제 바로 이제 강안대교가 보입니다. 그렇게 회를 먹는 게 일단 좋고요. 우리 전어회 한 접시 하죠? 전어회. 예, 네. 제가 그 추석 가을이니까. 때 이제 그 전어를 이제 먹고 네. 왔는데 전어가 이제 거기서 이제 키로당 3만 원 했던 것 같아요. 회를 뜨는데 양이 엄청 많았어요. 키로당 오. 3만 원, 키로면 많죠. 네, 네네. 싸네요. 저는 부산인데 가면 또 기대되는 게 부산은 왠지 빵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빵이요? 부산에만 있는 부산 지역 베이커리들이 있어요. 아. 그 중에 되게 유명한 프랜차이즈 곳이가 말고? 예, 네, 부산에만 네. 있는데 되게 유명한 곳 중 하나가 옵스라는 빵집인데 네. 거기서 아침에 되게 싼 가격에 음. 5,000원인가 6,000원인가 아침 식사로 이렇게 나오는 세트가 있었는데 브런치. 예, 브런치 그거 먹고 싶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산 신역 앞에 또 유명한 빵집이 예전에 있었어요. 아. 그 빵집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가볼 만한 장소가 이제 그 대천공원이라고 중앙동에 아까 말했던 그 30계단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이제 네. 민주공원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이제 밤에 올라가면은
부산 앞에 항구가 이제 싹 보입니다. 야경 자체가 민주공원이요? 예, 민주공원이라도 하고 대천공원이라고도 해요. 가봐야겠네요. 예. 야경 보러. 제가 이제 밀레니엄 이제 2000년이죠. 2000년 이제 딱 들어가는 12월 31일 날 거기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기념으로 해서 12시에 거기 앞에서 배들이 다 백고동 소리 울렸거든요. 근사하겠다. 예. 안타깝게도 가야 이렇게 낭만적인 곳을 진짜 가기 싫어지네. 네. 네. 그리고 또 가볼 만한 장소가 네. 이제 부산 하면 사람들이 이제 해운대 또 저쪽에 광안리 네. 이런 데를 생각하는데 다대포란 또 바다가 있어요. 다대포요. 예, 다대포. 그쪽에 가면 또 그 모래 사장 자체가 넓고 좀 약간 뻘 느낌이 나는 이제 단단한 모래예요. 네네. 좀 거기 바람이 불면 이제 모래가 싹 움직이는 사람도 좋고 좀 한산한 장소입니다. 거기 가서서 이제 그 해물 칼국수 한 그릇 드시고 오시면 됩니다. 와, 맛있겠다. 네. 저희 이제 일정 다 나왔습니다. 네. 저희하고 다대포와 대천공원 가실 네. 예, 청취자분들 연락주세요. 아이, 청취자분들 아니지. 수컷 청취자. 네. 그렇군요. 또 저희 팬 중에서 한 분이, 여성 팬분이 부산국제영화제 내려가신다고 댓글 달아놓은 거 못 보셨어요? 아, 저 암컷 덕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죄송해요. 네. 타개해보겠습니다. 가서 만나게 뵙게 되면, 네, 같이 뭐 회한 그릇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어차피. 가서 저희 네. 번개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스북에 올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예. 만나요? 두 분이서 만나시는 제발. 걸까요? 번개 쳤는데 번개에서 딱 진짜 독사. 대박. 우울하겠네요. 네, 갑자기 가기 싫어지네. 영화 보러 갔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하니까 가기 싫어지네요. 네. 정말.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가 96년도부터 쭉 네. 이제 돼서 올해가 이제 18을 맞이했는데 네. 외향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화려해지고 레드 카펫도 있고 많은 초청 인사가 있고 네. 브랜드로도 많이 자리를 잡았는데 근데 그 실제로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그 관객들에 대한 이제 어떤 성장이랄까 이거는 좀 더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네. 96년도 때 이제 그 유료 티켓팅 관객 수가 18만 4,071명이었는데 네. 2010년도에 이제 유료 티켓팅 관람객 수가 18만 2,062명. 어려 보면 좀 줄었죠. 거의 비슷한 요 수준에서 전체에 예, 그러니까 뭐 전 사실 그게 그 약간 믿기기가 어려운 게 영화 숫자가 되게 영화 상영되는 영화 숫자가 근데 늘은 예.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유료 관람객 수가 전혀 변동이 그렇지. 없을 수가 있죠? 예, 네. 되게 신기한 부분인데 그게 왜 그런가 제가 좀 찾아봤더니 네. 이제 그 상영관의 문제로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남포동에서 할 때는 좀 오래된 극장에 관람 그 좌석수가 200석 정도 이렇게 되는 큰 극장에서 네. 네. 했었는데 이런 이제 그 또 이게 추석 기간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대관 문제 있는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기반 자체가 해운대로 옮겨졌어요. 네. 해운대로 옮겨지면서 멀티플렉스 이제 극장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영화 수는 많아졌지만은 극장 관람객 수가 작은 영화 상영관이 예, 작은 영화. 작은 데죠. 근데 그 2010년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2011년에 영화 전당이 생기고 예. 해운대로 많이 옮겨와서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영화 전당 내에도 새로운 극장 많이 생기고 또 옆에 동서대학교인가요? 동서극장인가요? 그 주위에도 또 새로 영화 상영되는 데가 많아졌거든요. 그게 또 그런 게 있죠. 이제 그래서- 동서대 같은 경우랑 또 이제 그래서- 해운대랑 거리가 있고 동서대인지 동서극장인지 확실히 어. 생각 안 나는데 영화의 전당 바로 옆에 또 상영한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11년부터 자료를 또 보면 또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늘었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문화, 영화제 뭐 이런 것들에 좀 참여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초청돼서 오는 희귀작들도 많고 이런 것들 유료 관람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줄 서야 되고 예매해야 되고 좀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축제 자체에 참가한다는 것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좀
많은 참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예. 약간 좀 그 부산 현지랑은 지금이 네. 약간 좀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현지. 식으로요, 현지? 예전에 처음에는 이제 부산 사람들이 우리의 축제구에서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가고 길거리에서 즐기는 축제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이런 뭐 센텀시티라던가 뭐 이런 데로 이제 멀티플렉스 이런 데로 옮겨가다 보니까 네.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해운대가 사실 부산에서 보면은 부산 사람들이 좀 잘 가지 않는 좀 신도시거든요. 아, 그래요? 신규 부자들이 사는 이 신규 그런 부자들이 곳이죠. 살고 해운대에 있는 뭐 아파트 단지 있는 것들은 서울의 부자들이 약간 별상식으로 사놓은 데들도 많아요. 그 회사에서 바이어들 이제 그런 숙박지로 임원들 그래서 물가 자체도 서울 물가고 부산 물가랑 다르고 서울 물가, 그러니까 해운대 물가하고 부산 물가하고 또 다르죠. 예. 그러니까 해운대 물가가 서울 물가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제 그 해운대가 부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제 중심 다운타운이랑 거리도 조금 있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뭐 치앙님 덕분에 그 부산 서울 주민으로서 몰랐던 부산 국제영화제 얘기를 좀 듣게 되네요. 네. 중요한 거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까대기. 돗자리 가져갑시다. 돗자리 편의점에서 팝니다. 아, 팔아요? 예. 서울에서 지고 갈 뻔했네. 네. 아, KTX 예매해야겠네요. 예매 안 했는데. 네, 하셨어요? 예, 끝냈습니다. 아, KTX 빨리 예매해야겠네. 네. 뭐 해운대 쪽으로 가면은 저쪽에 서울에서는 이제 그 동서울 터미널 네. 거기에서 이제 해운대로 가는 바로 가는 심야 버스도 있더라고. 예전에 보니까 버스가 버스요? 네. 한 5시간 걸립니다. 바로 해운대역에 정차를 합니다. 2시간만 더 가면 인도네시아 가겠네요. 근데 이게 또 네. KTX 하면 이제 부산역에 이제 떨어지는데 부산역이랑 또 해운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로도 한 1시간 정도 이동 거리를 잡으셔야 돼요. 멀죠. 멀군요. 예, 버스 타고도 1시간. 예, 부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좀 길이가 좀 길어요. 동서로 해서 네. 이게 그 면적으로 따지면은 서울시보다 면적은 더 넓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 부산국제영화제는 이 정도로 예, 하시고 얘기를 할까요? 이야기를 하고 네. 예, 저희가 좀 더 많은 작품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안 봐야- 보고 네, 봐야지 봐야 이야기를 얘기를 할 수가 수 있고 있죠. 네. 또 이게 그 홈페이지 안에서 그 작품 소개가 좀 네. 너무 좀 짤막하게 돼 있어서 네, 한 이 영화가 5줄 뭐 예, 무슨 영화일까 궁금하려다가 또 유턴을 하게 되는 네. 그래서 더 관객들이 유명하고 이렇게 언론에 좀 예. 노출된 영화들을 더 많이 예매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소개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시거나 예고편이나 뭐 이런 예. 것들을 좀 넣어주면 좋을 텐데 아직까진 그런 시스템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또 인력들이 이거 하나 또 사실 그런 소개를 적는 것도 작업이 보통 작업이 아니잖아요. 몇백 편의 그쵸? 영화를 네. 다 보고 그거 하기도 일이니까 그럴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긴 뭐 영화를 만들고 이제 원래 이런 홍보 제작하는데도 예산을 굉장히 많이 써서 우리한테 이제 영화들이 홍보로 알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 일일이 그런 홍보 예산을 잡아서 하다 보면 이제 힘들어지긴 하겠죠. 저희가 이제 그 올해 했던 작품 중에 이제 명왕성이라는 작품인데 그게 네. 작년에 이제 부산국제의장을 네, 통해 맞습니다. 알려졌죠. 네. 올해도 그런 좀 작품이 하나 나와서 지슬도 사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네. 주목을 받았던 맞아요. 예, 그런 작품이 나와서 내년에 우리가 한번 그런 작품이 개봉하는 거를 가지고 조금 한번 또 이제 녹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그렇네요. 또 연결되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 많은 의미와 뭐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가는 건데 아주 기대되네요. 가서 까대기를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요 다음에 이제 10회가 되네. 이게 오늘이 이제 9회니까 다음 녹음은 10회가 두 되네요. 자릿수로 드디어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시간 10회 때. 정말 10회 때는 어떤 작품을 저희가 다룰 거죠? 네, 김기덕 감독의 영화죠. 메비우스. 아직 상영하는 관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한두 관 정도? 근데 워낙 이제 상영관 백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까지 보기 쉬운 영화는 아닌데
김기덕 감독의 작품이 이제 좀 할 얘기도 많고 어렵고 좀 여러 가지 또 의미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 국제영화제에서 부국에서도 아마 이게 그렇죠. 나오는 걸로 알고 지구인도 있습니다. 있고 뭐. 근데 메비우스 같은 경우에는 베니스 영화제에서는 이제 전체가 잘리지 않고 상영됐었는데 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2분인가 3분 정도가 삭제된 채로 네. 그 제한 상영가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김기덕 감독이 할 수 없이 더 영화 일정 부분을 삭제한 채로 개봉을 하기로. 왜냐하면 제한 상영가를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상영할 수 있는 극장이 없거든요. 그치, 우리나라 전용관이 없죠, 그런. 네, 네.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보시는 것과 일반 극장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버전, 네, 2, 3분 삭제된 버전입니다. 네. 아쉽네요. 진짜 슬퍼요. 팔다리 잘리는 기분일 것 같아요. 네. 네, 감독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네, 그 2, 3부는 어떻게 좀 공수해서 볼까요? 어쨌든 간에 다음 저희 김기덕 상수약국 감독님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만나서가지고 우리가 상수약국이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다음에 다룰 예정인데 2, 네. 3분만 저쪽에 그 어떻게 이메일로 또 보내달라고 있어요. 부탁을 좀 드려볼까요? 근데 네. 사실 영화 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네. 세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영화. 네, 굉장히 불편하고 셌어요. 저도 봤긴 봤는데. 근데 그걸 어차피 불편하고 셌는데 굳이 2, 3분을 자를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센 부분이 아무리 세도 가난보다 그쵸. 셀까.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는 김기덕 감독의 메비우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부산 잘 다녀오시고 네. 또 부산에 가시는 분들은 또 네. 번개하셔가지고 연락 주시고요. 팬미팅인가요? 번개, 상수약국 첫 번째 오프 번개에서 많은 청취자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페이스북을 참조해주세요. 네. 네. 뭐, 없으면 까대기라도 하죠. 네. 하면은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수약국의 치약 진지한 약사, 진사. 네. 독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